안녕하세요, 주디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돌아온 Q&A 겟레디 미미 영상인데요. 촬영 하루 전날에 인스타그램 스토리로 소소하게 질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 보면서 함께 이야기해보는 걸로. 오늘 또 날씨가 너무 좋아서 창문 다 열어놓고 막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는 거실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방에서 촬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지하철 소리나 차 소리가 많이 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생활 소음이 있는 걸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 먼저 헤드부터 얼라이브랩 브랜드의 코코베리 순둥 패드입니다. 이게 둥근 원형에 굉장히 부드럽고 얇은 두께감이 특징인데요. 딱 토너팩하기 좋은 그런 사이즈더라고요. 보통 토너팩을 할 때 좀 두께감이 있는 제품들은 피부에 딱 밀착이 되지 않아서 두 장으로 나누어서 붙여줬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한 장으로 간편하게 붙일 수 있어서 그 점이 좀 편리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메이크업 전에 진정이나 보습이 필요한 부위에 발려서 활용을 해주면 확실히 좋더라고요. 저도 보고 싶었어요. 딱히 별걸 하면서 지내진 않았어요. 그냥 뭐 일어나서 밥 먹고 뭐 필라테스 갔다 오고 스케줄 정리하고 뭐 빨래하고 약간 이런 것들? 정말 일상적인 거를 하면서 보내는데 제가 올해 초여름부터 갑자기 좀 감정선이 계속 컨트롤이 안 되는 게 느껴졌거든요. 저 스스로도. 그냥 막 별것도 아닌 일에 막 엄청 초조하고 막 불안하고 그리고 막 조금이라도 막 작은 일이나 걱정거리가 생기면 막 진짜 식은땀이 날 정도로 심장이 막 빨리 뛰고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 상담을 받고 다시 이제 약을 복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을 가거든요. 근데 일주일에 뭐 그동안 제가 겪었던 뭐 일, 기억에 남는 일, 뭐 고민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쌤이랑 같이 나누는데 정말 별게 없어서 그러니까 누가 들으면 저게 뭐야? 싶은 그런 일상들 뿐이었어요. 이런 얘기하면 좀 재미없지 않나? 아무튼 진짜 초등학생이 생활 기록표에도 안 쓸 듯한 그런 일들을 하루에 하나를 하는 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뭐 밥 꼭 챙겨 먹기, 그리고 약 잊지 않고 꼭 먹기, 그 다음 뭐 밀린 빨래하기, 뭐 청소 꼭 하기, 뭐 그냥 정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맘만 먹으면 하루에 다 끝낼 수 있는 일들이 막 하루가 걸리고 막 2, 3일이 걸리고 하루 동안의 제 모든 시간이나 제 행동들이 좀 슬로우 모션처럼 되게 느릿느릿 느껴져요. 좀 항우울제가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것 같은데 아무런 감정이 안 드니까 내가 일어나서 뭘 해야겠다, 내가 일어나서 밥을 먹어야겠다, 책을 좀 읽어야겠다 이런 의욕이 아예 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3주 동안은 약을 좀 적응을 하고 그리고 이거는 다음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3주 동안 그런 식으로 막 적응을 하고 좀 제 생활 패턴을 규칙적으로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던 것 같고 근데 사실 이런 얘기들이 뭔가 우리끼리 나눌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불특정 다수가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는 영상이고 그리고 저를 좀 싫어하거나 보기 싫은 사람들이 보면은 제 스스로 보여주는 약점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모두 각자 자기의 뭐 우울도 있는 거고 뭐 기쁨도 있는 거고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그냥 그럭저럭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조경은으로 사는 제 삶과 조디로 사는 제 삶을 조금 분리해서 일을 쉬어보는 걸 굉장히 많이 권고를 받았는데 저는 근데 가만히 있으니까 뭔가 더 무기력해지고 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3주 동안 촬영을 몇 번 시도를 해봤는데
머릿속으로 드는 생각들이 입으로 튀어나오지 않고 말문이 계속 막혀서 이 상황이 계속 당황스러워가지고 얼토당토하는 막 화제를 계속 전환하고 주제를 바꾸고 막 이런 식으로 뭐 흐름에 좀 집중이 안 되는 그런 대화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좀 보면서 막 멘붕이 왔는데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좀 하나의 행동을 하더라도 그거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는 게 좋다고 해서 요즘 그런 노력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저 테스트할 때 이게 패드가 진짜 얇아가지고 이렇게 패드팩을 하는 동안 좀 쉽게 말라버리지 않을까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떼고 나서도 촉촉함이 진짜 오래 가더라고요. 아까 팩을 붙인 면이랑은 다른 면으로 이렇게 결을 닦아주면서 마무리를 해줄게요. 이 패드에 함유된 각종 베리 성분이랑 코코넛 추출물이 풍부한 수분과 함께 피부의 활력을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얇으니까 패드에서 딱 마르면서 낭비되는 그런 내용물 없이 피부에 조금 더 쫀쫀하게 스며드는 그런 느낌도 나고 확실히 이런 패드는 좀 한번 당년용으로 끝내는 것보다 이렇게 패드팩을 활용해주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토너팩이 좀 습관화된 이후로는 따로 시트팩을 사용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마무리를 조금 제가 항상 촬영하기 전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카페에서 녹차 라떼를 시켜 먹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다음은 디어 클레어스라는 브랜드 제품 2가지로 오늘 기초 케어는 마무리를 해볼 건데요. 디어 클레어스는 심플하면서도 충분한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있는 제품을 만드는 비건 프렌들리 크루얼티 프리 브랜드예요. 먼저 프레실리 주스드 비타민 드롭 제품부터 사용해줄게요. 이 제품은 한국 비건 인증원의 비건 인증을 받은 그런 제품인데요. 개인적으로 좀 놀라웠던 부분이 그냥 일반 수분 세럼이 아닌 이런 비타민 세럼도 비건 제품으로 출시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좀 흥미롭더라고요. 제형을 보시면 이렇게 묽은 토너처럼 주르르 흐르는 가벼운 제형인데요. 롤링하면 할수록 살짝 좀 열감이 느껴지면서 오일리한 마무리감이 느껴져요. 근데 이게 답답하거나 끈적이지 않고 피부 위에 딱 필요한 그런 누수분을 잠궈주는 느낌으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비타민 세럼이어서 낮보다는 밤에 활용해주시는 게 좋은데 오늘은 겟레디미에서 함께 보여드려야 하기 때문에 질문. 저는 진짜 엄청 걸어다녀요. 사실 제가 걷는 걸 정말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가을, 겨울에 딱 날씨 좋고 선선하고 막 쌀쌀하고 막 그럴 때 걷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눈이 오면 항상 혼자라도 나가서 막 눈 밟고 막 눈 만져보고 막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저 봄이나 여름엔 산책을 잘 안 하는데 가을이나 겨울에는 정말 예외적으로 산책을 많이 하러 나가요. 딱 그 계절 한정으로. 뭔가 딱 요맘때쯤 날씨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방 환기하려고 문 다 열면은 막 바람 솔솔 불어오고 아침이랑 저녁에는 그리고 약간 코끝이 좀 알싸한 그런 쌀쌀한 공기도 느껴지잖아요. 그것도 너무 좋아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흡수를 시켜줄게요. 이거 광고 집행하기 전에 3주 정도 테스트를 꾸준히 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수분이 부족한 복합성 피부로 일단 모든 기초 케어가 좀 수분에 집중한 느낌이 드는데 요즘같이 좀 건조하고 또 쌀쌀한 날씨에 어느 정도 유분이 또 함께 채워져야 되잖아요. 이 제품은 제형이랑 사용감 자체가 너무 산뜻해서 더위가 딱 한풀 꺾인 요즘 같은 시즌에 활용하기 정말 좋은 그런 제품이에요.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요즘 이런 비타민 앰플이나 세럼을 굉장히 꾸준히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피부톤이 조금 더 맑아진 그런 느낌은 확실히 들더라고요. 자극적인 느낌도 없었고 아무튼 사용감 자체는 너무 만족스러웠던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 제품이 여름 동안 좀 손상된 피부는 물론이고 각질 케어에도 함께 도움을 주는 비타민 C 비건 세럼이라고 들어서 좀 꾸준히 한 번 더 사용을 해보려고요. 지금 해가 너무 예쁘게 들어와요. 같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책상 위가 너무 엉망이다.
다음 이어서 소개드릴 제품 역시 디어 클레어스의 리치 모이스트 수딩 크림입니다. 튜브 타입의 크림은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 제형 자체가 너무 흔히 볼 수 있는 그냥 평범한 텍스처라고 느꼈는데 정말 가벼우면서도 무겁지 않은 촉촉함과 담백한 마무리감을 가진 제품이었어요. 특히 평소에 좀 어떤 수분크림을 써도 좀 무겁고 리치하게 느껴지셨던 분들에겐 정말 좋은 그런 수딩크림이 될 거예요. 이렇게 손등에 덜어서 뭔가 이 크림은 진짜 피부 컨디션 상관없이 좀 수분크림이 지킬 수 있는 그런 기초와 정석이 다 담긴 느낌이에요. 사실 저는 가벼운데 촉촉하다라는 말이 과연 설득력이 있는 표현인가 싶었는데 이 제품이 그런 표현 말고는 딱히 대체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제품 후기를 공식 홈페이지에서 되게 꼼꼼히 찾아봤는데 저와 굉장히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후기도 진짜 어마어마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다시 질문 보면서 발라야는 가을 룩북 진행합니다. 가을 룩북 진행하고요. 아마 9월 말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추석 연휴 지나고 소개를 드릴 수 있겠죠? 근데 그 전에 구입한 소파가 빨리 도착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계절 중에서는 겨울을 제일 좋아하긴 하는데 룩북은 가을이 제일 좋아요. 이번 룩북은 좀 역대급으로 룩이 많을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정리를 하고 있긴 한데 아무튼 저 역시도 많이 기대가 되는 시즈니 룩북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흡수를 시켜주고요. 이 제품은 좀 순하기도 순한데 양에 따라서 뭐 산뜻하게 혹은 쫀쫀하게 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크림이어서 요즘 막 건조하고 시시각각 변하는 기온차에 가뭄이 드는 피부에 아침 저녁 양 조절을 해서 활용하기 딱 좋더라고요. 저는 이 크림 용량에 진짜 놀랐는데 80ml더라고요. 게다가 진짜 가격까지 너무 착해서 제가 아까 홈페이지에 후기 찾아봤다고 했었잖아요. 인상 깊었던 후기 중에 하나가 좀 접근성이 좋고 좀 더 저렴한 그런 수분크림을 써봤다가 결국 다시 돌아와서 정착하게 되는 그런 정착템이라는 글을 봤었거든요. 근데 정말 시중에 정말 너무나도 많은 다양한 그런 수분 케어 크림 제품들이 있지만 진짜 가격 대비 그리고 용량 대비 순하고 산뜻하고 그런 촉촉한 크림 찾으셨던 분들께는 정말 좋은 그런 정착템이 될 것 같아요. 정착템이라는 말이 괜히 쓰인 게 아니구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에 들었던 크림이에요. 그래서 이 점 같이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선크림은 이거 사용해볼게요. 정샘물에서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오늘 처음 개봉해서 써봅니다. 정샘물 마스터 클래스 앰플 선 제품이에요. 첫 개봉 제품이에요. 그래서 두근두근한 첫 개봉. 제형이 진짜 엄청 묽은 그냥 진짜 엄청 묽은 에센스 세럼 같아요. 굉장히 좀 가볍고 투명한 느낌으로 발리는 얼굴에 바로 발라줄게요. 옷 살 때 쇼핑 성공하는 팁. 보통 쇼핑은 진짜 취향 따라 뭔가 구입하고 하는 게 천차만별이라 가지고 그냥 뭐 기본템이니 유행템이니 이런 거 다 제치고 제 기준에서는 일단 너무 저품질의 옷을 판매하는 사이트는 좀 피하는 것 같아요. 일단 무조건 좀 판단하에 거르는? 이게 원단이랑 옷 재질을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가격대만 어느 정도 비교를 해보셔도 감이 좀 올 거예요. 그리고 사이즈 비교하는 거. 내 몸에 내 사이즈랑 그 상세 페이지의 상품 사이즈를 상세 치수를 비교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뭐 스몰, 미디움, 라지 써있으니까 그 셋 중에 하나 고르는 게 아니라 뭐 허리 둘레나 허벅지 둘레나 총 기장이나 이런 거를 좀 꼼꼼하게 보는 게 은근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델 핏은 말 그대로 모델 핏이어서 사진에서 아무리 예뻐 보이고 평소에 내가 입던 사이즈를 구매를 했어도 치수가 살짝살짝 차이가 다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그 핏과는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정말 잘 입는 뭐 인생 바지, 뭐 인생 티셔츠, 뭐 인생 브라 이런 것들은 치수를 꼭 재둔 다음에 다음 쇼핑을 할 때 그 치수랑 비교해서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보통 이런 좀 촉촉한 선크림 제형들이 발랐을 때 조금 겉돌고 기름기가 느껴지는 제품이 있는데 이건 진짜 그런 느낌은 없어요. 보시면 좀 피부 베이스 바르기 전에 베이스 잘 먹으라고 수분광 찹찹 도는 그런 프라이머를 바른 듯한 느낌? 약간 어떤 베이스를 올려도 싹 파서블한 느낌으로 가능할 것 같은 약간 준비가 완료됐다고 말해주는 것 같은 그런 마무리감이에요. 사실 정샘물 브랜드 베이스는 제가 아무따 다 좋아하기 때문에 그만큼 제품력이 너무 좋아서 쿠션은 더샘 브랜드의 신제품 쿠션 사용해볼 건데요. 이것도 브랜드에서 감사하게도 선물을 보내주셔서 더샘 투르픽 픽서 쿠션 21호 오트 컬러 사용해줄게요. 이게 신기한 게 컬러가 뭐랄까 옐로우 베이스가 아니라 피치톤이라고 확 느껴지는 그런 색감이에요. 좀 신기하다. 그리고 내장된 퍼프가 뭔가 일반 흔히 보는 쿠션 퍼프들보다 좀 큼직큼직한 느낌? 가을에 가장 하고 싶은 일 뭔가 이 시국에 할 말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제주도 여행을 너무너무 가고 싶어요. 제가 매년마다 제주도를 가을에 꼭 갔었거든요. 작년에 코로나 터지면서 진짜 엄두도 못 냈는데 저는 봄 제주도보다는 가을 제주도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오름 오르는 것도 좋고 바다 보는 것도 좋고 또 가을 또 제주도 너무 예쁘잖아요. 억새밭이랑 갈대숲이랑 맛있는 것도 너무 많고 막 바다 보이는 해변가에 차 주차해놓고 노을 지는 거 하루 종일 보고 싶다. 이맘때쯤엔 좀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 했는데 갈수록 확진자 수가 거의 폭증하는 수준이어서 무섭더라고요. 이제 이 쿠션 바르면서 약간 느끼는 건데 피부에 뭔가 쫀득쫀득하게 그런 달라붙는 밀착력이 있어요. 뭔가 찹찹찹찹 쫀득쫀득쫀득하게 달라붙는 느낌? 전체적으로 밀착력이 진짜 좋은데 좀 세미 매트한 느낌인 것 같으면서도 어느 정도 좀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광 같은 건 또 이렇게 좀 남아있는 게 신기하네요. 커버력도 나쁜 편은 아닌데 굉장히 좀 제형만 봤을 땐 좀 파우더리하고 보송할 것 같았는데 그렇게 막 뽀송뽀송한 느낌으로 매트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코에 살짝 각질이 일어났는데 이런 각질은 좀 깔끔히 제거를 해줘야 예쁘게 표현이 되는 것 같고 모공 부각도 그렇게 크게 그냥 평범한 편인 것 같아요. 모공 부각은. 근데 피부 표현이 진짜 예쁘게 표현된다. 그쵸? 제가 촬영할 때 조명을 안 쓰거든요. 무조건 자연광에서 촬영을 하는데 뭔가 엄청 묽고 촉촉한 광을 표현해주는 윤광을 표현해주는 묽은 파운데이션이랑 굉장히 매트하고 파우더리한데 커버력을 가지고 있는 뭔가 딱 그런 극강에 반대되는 파데를 1대1로 섞었을 때 표현되는 그런 피부 느낌? 지속력은 한 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리고 밀착되고 나니까 컬러는 훨씬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바람 부는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 갑자기 날씨가 좋았는데 또 약간 흐려지려고 하니? 맨날 써서 이번엔 소개는 생략할게요. 릴리바이레드 세븐락 팩트로 살짝 불필요한 유분만 가볍게 잡아줄게요. 제가 오늘 준비한 메이크업이 음영감이 그윽하고 깊게 들어가는 브라운 메이크업이어서 이마랑 눈썹 유분을 잡아주고 그리고 오늘 입술 이 외곽 라인이랑 턱끝 그리고 코 옆볼 눈밑 아래 요철만 살짝 잡아줄게요. 그러면 어느 정도 불필요한 유분이 정돈이 되어서 피부가 좀 더 깔끔하게
보입니다. 눈썹은 베네피트 프리사이슬리 마이 브로우 펜슬 3호 사용해줄게요. 아르바이트 썰. 아르바이트 썰. 네, 여러분들 기대하시는 것처럼 뭔가 가슴 설레고 막 간질간질한 그런 썰은 없고요. 갑자기 이 썰 하니까 웃긴 흑역사가 하나 생각이 났는데,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다녔던 그 입시 미술 학원이 있는데, 대학을 가고 이제 거기에 보조 강사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기억에 남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여학생이랑 남학생이 어릴 때부터 소꿉친구여가지고 둘이 미술학원을 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앉을 때도 같이 앉고 끝날 때도 같이 가고 하는데, 그 나이 때 뭔가 고등학생들 특유의 그런 티키타카 하는 그런 장난치는 뭔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그림 지도해줄 때도 둘이 맨날 같이 앉아있으니까 진도도 비슷해서 항상 같이 봐줬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여학생인지 남학생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둘 중에 한 명이 엄청나게 진지하게 진로 고민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학생일 때 비슷한 고민을 하잖아요. 진로 문제에 관련해서는. 근데 제가 성인이 되고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내 동생들 같고 너무 귀엽고 막 아가들이지만 곧 성인이 이제 될 그런 뭔가 기점에 놓인 그런 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뭔가 제가 느꼈고 제가 그 당시에 느낀 점과 제가 지금 몇 년이 지난 지금 느낀 점을 엄청 자세히 뭔가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막 진로 문제를 떠나서 뭔가 인생관이나 뭔가 가치관이나 막 이렇게 굉장히 좀 진지한 얘기로 대화가 막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수업할 때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선생님 한 명이 여기서 되게 좀 진지하게 얘기를 하면은 주위의 학생들도 이렇게 좀 같이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 말고 다른 주변에 있는 학생들도 제 얘기를 듣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뭔가 긴장도 되고 하는데 정말 좋은 말만 해주고 싶어서 정말 진지하게 얘기를 나누고, 근데 막 그 학생들 눈빛이 너무 초롱초롱하고 진짜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다른 친구들도 봐줘야 하는데 생각이 막 드는데도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막 대화를 열심히 하다가 문제는 일어났는데 제가 진짜 그렇게 진지한 얘기를 하면서 막 서로 막 맞아요 이러면서 막 끄덕끄덕 하면서 초롱초롱하게 그런 눈빛을 교환을 하고 일어났는데 제가 진짜 나뒹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넘어진 게 아니라 정말 몸을 던져서 진짜 쿠당탕 소리가 나게 진짜 나뒹군 거예요. 제가 자빠진 거예요, 거기서. 진짜 한 5초 동안의 그 정적이 흐른 그 순간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모든 학생과 모든 쌤들이 저를 쳐다보고, 그 남학생이랑 여학생 너무 당황해가지고 쌤 괜찮으세요? 막 이게 아니라 진짜 이 쌤 죽었나? 약간 싶을 정도로 진짜 그냥 정말 몸이 내팽겨져 있었거든요. 어떤 학생이 부축을 받고 이러는 기억이 있는데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 아무튼 제가 해본 아르바이트 중에서는 뭔가 제 기억에 가장 오래 남고 오래 기억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알바는 그 미술학원 강사로 일했던 짧은 시간이었지만 딱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학교 앞에서 자취를 해가지고 거의 학교에서 하는 알바를 하면서 지냈기 때문에 오늘 눈썹은 조금 길게 이어서 그려줬어요. 갑자기 그 얘기들 생각나네요. 뭐하고 있을까? 이렇게 오늘 눈썹 마스카라는 생략을 해줄게요. 아우 시원하구만. 오늘 앵글을 너무 잘 잡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팔레트는 이 제품 웨이크 메이크 팔레트 소프트 블러링 아이 팔레트 데일리 블러링 제품입니다. 진짜 찐 정석 음영톤이 다 모인 그런 베이지 브라운 톤의 팔레트인데요. 사실 다 좋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기에 좀 밝고 쉬머한 그런 골드톤의 텍스처가 하나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하는데 그게 더해졌다면 뭔가 200점이 아니었을까. 지금도 100점짜리 팔레트지만 가을 웜톤은 행복합니다. 이런 팔레트 보면. 먼저 이 컬러로 눈두덩이 음영을 넣어줄게요. 요즘에 이렇게 빡
딥한 그런 음영톤 넣는 거에 메이크업에 빠져가지고 요즘 메이크업 하는 게 재밌어졌어요. 질문. 즐겨보는 콘텐츠. 제가 자기 전에 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보거든요. 근데 요즘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수면 패턴이 망가지면 안 돼서 그나마 조금씩 보고 자는 게 유튜브에 인문학 콘텐츠밖에 없어서 제가 예전 영상에도 소개해드렸던 그 콘텐츠들 아직도 쭉 보고 있거든요. 최근에 넷플릭스 시리즈 DP 정말 흥미롭고 재밌게 봤어요. 군대 이야기라고 해서 얼마나 재밌길래 저렇게 사람들이 말을 할까 별다른 흥미가 없었는데 저랑 약간 취향이 비슷한 친구가 보고 야 진짜 재밌어. 너 1화 보면 무조건 정주행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날 아마 밤샜을 거예요. 자기 전에 1화 딱 틀어놓고 보는데 너무 재밌어서 아침까지 6화까지 다 이어봤거든요. 거의 밤새고. 배우들 연기도 너무 좋고 그러니까 연출 자체가 굉장히 좀 흡입력 있다고 해야 되나? 굉장히 좀 깔끔하면서도 센스 있는 그런 몰입감을 높여주는 연출과 스토리 전개가 이어져가지고 정말 흥미롭게 봤어요. 가장 최근에 본 시리즈 중에서는 DP가 제일 기억에 많이 남네요. 이렇게 넓은 음영 깔 때 원래 사용하던 섀도우 브러쉬가 있었는데 이 브러쉬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초점이 잡히나? 시리얼 브러쉬 62번 브러쉬. 뒤쪽까지 음영이 이어지게 넓게 이어줄게요. 이 컬러로 쌍꺼풀 라인을 따라서 살짝 톤을 밝혀줄게요. DP 후기 중에 뭐 현실고증이 너무 잘 됐네 아니네 하는 후기도 좀 많더라고요. 그 시리즈에서 보여진 고통을 겪은 사람은 현실고증이 너무 잘 됐다라고 느끼는 것 같고 그것보다 더한 고통과 뭔가 가혹행위? 그런 좀 신체적 폭력을 겪은 사람들은 현실고증이 덜 반영되었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무조건 좀 결말이나 후기나 스포일러 같은 거를 알고 보는 게 답답하지 않아서 무조건 다 찾아보거든요. 근데 DP 후기를 보면서 좀 씁쓸했던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던 게 뭐 이래서 여자도 군대를 가야 한다. 뭐 이래서 여자들도 똑같이 당해봐야 한다. 약간 이런 식의 후기가 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고와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DP를 보았을 때 DP가 과연 말하고자 하는 게 그런 굴절된 혐오를 목표로 한 그런 시리즈가 전혀 아니 콘텐츠가 전혀 아닐 텐데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닐 텐데 하면서 좀 답답했어요. 보면서 참 이렇게 또 여성은 또 굴절된 혐오의 대상과 그런 목표물이 되는구나 하면서 그 이후에 더 이상 후기는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이 컬러로 오늘 음영이 뭔가 차곡차곡 잘 쌓인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쌍꺼풀 라인 끝쪽에 요즘에 하나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이 책도 엄청 흥미로워요. 판도라의 딸들, 여성 혐오의 역사라는 책이거든요. 이제 여성 혐오의 역사가 기원전 8세기 지중해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그 시초가 판도라의 상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양한 좀 증거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점이 여성 혐오의 역사가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그런 보편적인 편견과 혐오가 아닐까 하는 그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꼬집고 있는 책이기도 하고요. 어디서 기사였나 아무튼 뭐 그래서 봤나 근데 남성의 권력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조차 권력이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좀 많은 생각이 드는 책이었어요. 요즘 정말 흥미롭게 읽고 있는 책인데 다음은 이 컬러로 눈매 앞쪽이랑 뒤쪽에 살짝 더 짙은 음영감을 더해줄 건데요. 뭔가 좀 학문이나 종교나 과학이나 지식과 뭐 문화의 발전? 약간 이런 것들을 보면 다양한 분야의 발전 속에서 여성은 언제나 통제와 억압과 속박을 당해왔고 그 과정은 누가 뭐래도 진짜 억겁의 세월이 쌓인 역사가 증명을 해준 것 같아요.
알면 알수록 좀 씁쓸하고, 그러니까 책에 있는 내용이 한 장 한 장 진짜 그냥 여성 혐오와 편견에 대해서 낱낱이 좀 고발하는 듯한 느낌으로 정말 자세히 소술이 되어 있거든요. 보면서 내가 이걸 모르지 않아서 다행이다라는 생각과 지금 현대 사회는 또 얼마나 어떻게 또 다양하게 발전이 이루어졌는가, 또 다양한 통치와 억압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약간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 같은 컬러로 생각 좀 이어줄게요. 근데 항상 이런 뭐 여성의 인권이라든지 뭐 페미니즘에 대한 주제라든지 이야기라든지 뭔가 이런 주제들이 나오면 항상 뭐랄까 좀 단순한 좀 이분법적 사고로 접근을 해서 우기는 사람들이 꼭 있더라고요. 지금은 살만하잖아. 뭐 과거 여성들도 아니고 지금 저러진 않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인류가 좀 문화를 개창을 하고 변화와 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당연하게 희생되어 온 여성의 인권과 여성을 향한 뭐 혐오와 차별과 편견이 지금이라고 뭐 많이 달라졌을까 싶어요. 다양한 형태와 흐름으로 혐오와 편견이 계속되고 있다는 걸 아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책 너무 추천합니다. 아까 DP 얘기하다가 이 얘기 까먹을 뻔했어. 책 얘기를 안 할 뻔했어. 정말 재밌어요. 흥미롭고. 약간 기초 바를 때는 그렇게 자연광 쫙 들면서 막 반짝반짝하게 뭔가 햇볕이 잘 들어왔는데 우명 깔았다고 이렇게 탁 흐려주면서 지금 여기 먹구름 장난 아니거든요. 비 올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명 넣은 이 느낌이랑 지금 날씨랑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긴 한데 얼음이 다 녹았어요. 저는 뭐든지 좀 커피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이런 녹차 라떼 같은 것도 좀 옅게 먹는 걸 좋아해서 밍밍한 거 좋아하고 눅눅한 거 좋아하고 저 그리고 부먹파예요. 과자도 봉지 뜯어놓고 바삭하게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눅눅하게 먹는 거 좋아해요. TMI였고요. 약간 이런 톤의 섀도우가 이 팔레트에 하나 더 들어가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따로 사용을 해주겠습니다. 바비 브라운 스파클 아이섀도우 29호 베이비 피치 컬러예요. 나의 장점 5가지? 거의 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급의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장점? 단순한 것도 생각이 안 나. 그냥 솔직하다? 당장 떠오르는 거? 감정에 솔직한 거. 근데 저는 진짜 솔직한 사람이 좋아요. 그러니까 솔직한 게 너무 냉소적인 태도로 내가 세상을 왕따시킨다 약간 이런 느낌의 그런 솔직함이 아니라 그냥 좋을 땐 좋다고 말하고 감사할 땐 고맙다고 막 표현하고 미안할 땐 정말 진실되게 사과하고 그냥 그런 것들? 감정 표현에 있어서 솔직한 게 저는 좋아요. 그리고 저는 좀 그런 표현을 아끼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솔직한 게 제 장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장점일 수 있나 싶기도 하고 이렇게 눈두덩이에 섀도우를 넣어주고요. 4개나 남았네요. 너무 어려운걸? 이렇게 애교살에도 이번 생을 31년을 넘게 살고 있는데 내가 내 장점에 대한 5가지를 아직 말 못할 정도라니 좀 반성해야겠다. 그쵸? 당황해서 생각 없이 바르다가 애교살 밑에까지 펄을 발라버렸어. 이 제품 쿠무 스크류 브러쉬거든요. 보통 이렇게 펄이나 쉬머한 섀도우 떨어졌을 때 스크류 브러쉬로 많이 정리하잖아요. 근데 이런 스크류 브러쉬가 모가 좀 억세서 이렇게 긁으면서 떼줄 때 파운데이션 베이스가 긁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스크류 브러쉬는 굉장히 부드러워서 그런 현상이 덜합니다. 쿠무 제품이에요.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고요. 아이라이너는
웨이크 철벽 초슬림 펜슬 라이너 2호 다크 브라운 컬러예요. 오늘은 점막만 얇게 채우고 눈꼬리는 조금 더 도톰하게 빼줄게요. 아까 장점. 4개나 남았어. 근데 이런 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나? 뭔가 제가 항상 흥미롭고 알고 싶어 하는 그런 뭔가 내용, 역사, 문화, 사실들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거? 뭔가 이러면 너무 고집불통 같잖아. 신념이라고 표현하나? 그냥 제가 생각하는 신념의 방향이 옳다고 믿는 거? 그리고 알고 싶은 게 있으면 좀 집착 수준으로 무조건 다 막 진짜 매달려서 하루 종일 검색하고 알아보는 스타일이거든요. 약간 그런 것들? 내가 말했지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어차피 붓펜으로 정리를 해줄 거라서. 장점 진짜 어렵다. 사실 단점이라면 바로 다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약간 지금 조금 현타가 오기 시작했어. 내가 이렇게 나의 장점을 5가지도 나열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나 싶어. 또 부러졌네. 하다 보면 뭐 기억이 나겠죠? 이렇게 눈꼬리를 빼주고요. 붓펜으로 펜슬 특성상 좀 울퉁불퉁 발색된 라인들을 정리를 해줄게요. 이렇게. 다음은 마스카라. 클리오 킬래쉬 슈퍼프루프 마스카라 2호 볼륨 컬링 컬러입니다. 확진자 계속 문자 와요. 진짜 무섭다. 제가 잠깐 화장실 다녀오고 생각을 해봤는데 5개까지 장점은 못 채울 것 같고요. 하나, 장점이라면 장점이고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는 거. 제가 사실 완벽한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제 욕심이나 기대에 못 미칠 것 같은 거는 사실 아예 시도나 실험을 잘 안 하는 성격이고, 대신 한번 제가 욕심을 갖고 좀 의욕 있게 하는 것들은 진짜 아까도 말했듯이 알아보고 싶은 거 엄청 집착하면서 알아본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끝내고 싶은 무언가는 진짜 제 맘에 쏙 들게 엄청나게 노력을 한다는 거? 저 옛날에 막 입시 미술이나 뭐 과제할 때나 아니면 영상에 좀 2초 정도 진짜 조금 등장하는 그 씬들 하나하나를 뭔가 놓치기를 엄청 싫어하는 성격이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영상 퀄리티를 보고서 특히 여행 영상이나 브이로그 같은 거 보면은 그걸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되게 제 장점으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게 그것도 제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엄마한테 한번 물어볼까? 가족들이랑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숙제 떠넘기기. 오늘 위쪽 속눈썹은 음영도 전체적으로 좀 딥하게 들어가고 해서 살짝 약간 강조될 정도로만 해줬고, 아래 속눈썹은 이렇게 좀 볼드하게 포인트가 되도록 잡아줬거든요. 뭔가 여름에 이런 메이크업은 약간 더워 보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이렇게. 블러셔는 이렇게 2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하나는 피 블러셔 멜로우 1호 비포 블러싱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3C 벨벳 리퀴드 블러셔 클래식 누드 제품이에요. 2가지 컬러가 좀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어제 발색을 해봤는데 3C가 피 블러셔 제품보다 조금 더 채도가 높고 생기가 확 도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2가지 다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피 제품 먼저 발라보고 그 다음에 조금 부족한 것 같으면 색감을 이 3C 블러셔로 더해주려고요. 이걸로
제가 아마 저번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몇 달 전부터 필터 없이 말씀드리면 아 2년 꿀팸이었네, 2년 외갈충이었네 하는 되게 공격성이 다분한 그런 DM을 받았었어요. 지금 되게 꾸준히 받았었어요. 처음엔 좀 많이 당황스러워서 그냥 답변을 안 하고 그냥 바로 보는 즉시 그냥 차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엔 저한테 별로 딜이 안 박혔어요. 그냥 지능 낮은 그 사람들 그냥 떠드는 거 다 그냥 아, 뭐 이럴 수 있지 하면서 차단을 했는데 그 뒤로 계속 새로운 아이디를 만들어서 똑같은 내용 또 다시 보내고 아니면 제가 영상에서 말했던 뭔가 뭐 페미니즘에 관련된 내용, 환경에 관련된 내용 그런 것들을 캡처하면서 네가 어떻게 모순적으로 행동하고 있는지 너의 문제점이 뭔지 네가 왜 꿀팸인지 이런 것들을 정말 장문으로 어느 날은 그냥 욕설만 딱 보내고 어느 날은 장문으로 피드백을 요구한다는 글을 막 보내고 이러면서 항상 그분의 DM이 최신 제 DM창에 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DM을 안 본 지도 정말 오래됐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그 조디단 분들이랑 여러분들이랑 같이 DM을 나누고 메시지를 나누는 게 너무너무 제 일상에서 너무 큰 힐링이었거든요. 제가 조디라는 이런 닉네임으로 유튜브를 활동을 하면서 가장 자신감을 얻고 힘이 되는 존재들이 여러분이었는데 뭔가 여러분들이랑 소통을 아예 할 수 없다는 것 자체에서 되게 절망감이 왔고 제 자신을 계속 돌아보면서 검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나?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됐었나? 이러면서 계속 자책을 하게 되고 막 제가 제 자신을 뭔가 올가매는 듯한 느낌으로 계속 감정이 막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마 언제 영상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좀 그런 상황을 겪고 있다라고 영상에서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조디단 한 분께서 이제 그 영상을 보시고 하루에 뭐 많게는 몇 번씩 아니면 정말 2, 3일에 몇 번씩 그러니까 일상을 나눠주시는 분이 계세요. 뭐 정말 인상 깊었던 기사의 구절을 스크랩해서 저한테 보여주신다든지 아니면 요새 자주 듣는 플레이리스트를 저한테 공유를 해주신다든지 뭐 길 가다 찍은 꽃사진, 풍경, 하늘 이렇게 일상을 나눠주시는 분이 계신데 언제부턴가 이제 욕설이 아닌 그분의 메시지가 제 최신 DM에 자리를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께 너무 고맙고 죄송하고 감사하고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내가 또 이런 얘기를 하면 나의 얘기를 듣고 괴로운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나누기 좀 어려웠던 내용들인데 그 영상에 댓글이나 이렇게 DM으로 저한테 메시지나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는 요즘 그걸 보면서 마음이 참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그 어느 것보다. 아니 요거 위에 이거 같이 발라줄게요. 3C 아까 소개드린 3C 블러셔. 그래서 아무튼 그분을 보면서 뭔가 느꼈던 점이 또 진짜 이렇게까지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것에 너무 감동받았고 나는 누군가한테 어떤 존재였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노력을 한 적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매번 볼 때마다 좀 울컥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요. 힘도 많이 되고 이제는 좀 뭐 제풀에 꺾였는지 그런 DM이 자주 오진 않고요. 근데 지금도 보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지만 저한테 일상을 나눠준 우리 주디단 분의 그 일상들은 가끔씩 한번 보고 싶어요. 그 일상을 나눠주고 저한테 보내주시는 메시지랑 글들이 너무 힘이 많이 되어서 괜찮다고 감사했다는 말을 잘 못했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이 외에도 많은 응원이랑 메시지랑 DM 남겨주시는 주변 분들 너무 감사해요. 아까 사용한 피 블러셔로 입술 외곽 조금 잡아줄게요. 마지막으로 립은 이 제품 발라줄게요. 네이밍의 소프트 매트 립스틱 펄린이라는 컬러입니다. 브라운에 가까운 그런 브릭 톤의 색감인데요.
제가 가을에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런 색감 중 하나예요. 이렇게 보시면 좀 붉은 칠리톤이 가미되지 않은 굉장히 뮤트한 톤입니다. 이 색깔 진짜 예쁘죠? 전 네이밍 립라인 중에서 이 소프트 매트 립스틱 라인을 제일 좋아해요. 딱 파우더리하면서도 질감이 가벼워서 이렇게 발라주고 입술 중앙에는 조금 더 진하게 발색을 해줄게요. 쉐딩은 이것도 항상 사용해서 제품 컷은 생략하겠습니다. 레어카인드 제품이에요. 외곽이랑 제가 오랜만에 머리를 묶어가지고 보통은 다 이렇게 긴 머리를 내린 상태에서 긴 머리로 촬영을 했는데 오늘 갑자기 머리를 묶다 보니까 약간 또 단발이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제가 웬만해서 단발에 그렇게 충동을 느끼지 않는데 요새 다시 그런 충동이 막 오고 있어요. 이것도 쿠무 브러쉬거든요. 이것도 제가 진짜 너무나도 좋아하는 코 쉐딩 브러쉬입니다. 이게 홈페이지에 없는 건지 단종이 된 건지 리뉴얼이 된 건지 똑같은 제품으로는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어제 오늘 활용할 색조들을 가지고 연습을 해봤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메이크업하고 연습했던 것보다 오늘 메이크업 영상에서 한 게 훨씬 더 잘 나온 것 같아요. 훨씬 잘 됐어. 제가 원래 여기 핏줄이 없었는데 여기 보이시죠? 까맣게 핏줄이 생겼어. 피부가 얇아졌나? 하이라이터 하나만 더 해주고 끝내야겠어. 저 혹시 몰라서 가져왔거든요. 이 제품 글린트 바이 비디보브 하이라이터 듀이 문이라는 컬러입니다. 제가 이 하이라이터를 브랜드에서 이거 선물로 보내주셨거든요. 하이라이터 컬러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한번 활용을 해봐야지 했는데 오늘 활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대박. 보이시나요? 장난 아닌데? 와우. 쓰길 잘한 것 같은데? 콧등에도 살짝. 지금 여기 살짝 살아난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거 제품 진짜 괜찮다. 코끝에도 살짝 이렇게. 좋아. 안 쓰면 큰일 날 뻔했네. 좋아. 됐어. 제가 이 니트를 작년에 코스 홈페이지에서 보고 너무 사고 싶었는데 품절인 거예요, 사이즈가. 그래서 올해 재입고 되면 꼭 사야지 하고 샀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오늘 메이크업이랑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이렇게 오랜만에 Q&A 갤러리미를 함께 했는데요. 끝까지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올 가을은 여름보다 모두가 더 행복하고 평온한 일상만 가득하길 바라면서 우리 모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